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이 플랫 279화 어둠 속으로 시즌2 첫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첫 번째 편 한 번에 끝낼 수 없을까요?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정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성입니다. 네, 지난번 예고했듯이 이번에는 오랜만에 어둠 네. 속으로 시즌 2 올라왔죠. 시즌1은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독창적이고. 근데 그래서 시즌 2 엄청 기다렸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편성을 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댓글을 오랜만에 읽어볼게요. 네. 엠사키님이 이번 퀴즈 대회도 재밌었어요. 제가 참가했으면 꼴찌 했을 듯.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길. 잘 보냈나요? 잘 보냈죠. 순삭. 다들 순삭이겠지 뭐. 진짜 너무 빨리 맞춰서 왜 빨리 맞추면 기분이 나빠요? 다음부터는 보기를 한 10개를 만들어야겠어. 그래봤자 우리는 1, 2번 찍을 거야 그럼. 1, 2, 3, 4, 5에는 배치 안 하고 막 그런 거. 그리고 지드너츠틴님이 273화 제5회 천하제일 퀴즈 대회 편에 500개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크 아빠님도 패널분들이 문제를 너무 빨리 맞추니 아쉽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좀 빨리 맞춰보자. 우리가 더 버벅대는 걸 원하셨을 거라 사실은. 그런가? 막 내가 싸우고 이런 거. 과거에 일부러 너무 버벅댔나? 그리고 아즈갬성님이 천하제일 깡깡 퀴즈 대회로 명칭 변경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저 사실 요 깡깡을 이해를 못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뭔 소리야? 우리가 모르겠어요. 시끄럽게 했나? 깡! 제가 시끄러웠나요? 그렇긴 하지만 많이 시끄러웠나요? 한번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아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 무슨 뜻인지.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아저개성님 버스 태운다 보통 레이드 뛸 때 쓰는 단어인데 스포츠 경기에서 점수차가 많이 났을 때 상대팀 조롱의 의미로 쓰입니다. 저도 버스 태워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이거를 10643579님이 정정을 해주셨어. 버스 태운다는 레이드 같은 데서는 고렙이 저렙 도와줄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다른 게임에서는 이제 고렙이 저렙 쩔해준다고 하지. 네. 그럴 때 이제 버스 태운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조롱할 때는 이게 맞죠. 그러니까 강간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관광이 되고 이제 순화한 거지. 자정작용이 어쨌든 있었어 게이머들 사이에도. 관광 버스가 되고 이제 뭐 버스가 됐다. 이렇게 알고 몰랐는데 있는데 나는. 저는 관광까지는 써봤는데 그러게요. 그게 버스로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버스로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광 보냈다. 그리고 관광 당했다.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지. 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9시 30분님이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교양 팟캐스트구나 라고 저희 274화 서브컬처에서 건져 올린 먹을사전편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너티님이 집 사면 10만 원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집 사길 빌어주세요. 빌어드릴게요. 항상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게요. 그리고 이번 방송 듣고 든 생각은 훗 먹을들이란 일루미너티님 수준에서는 너무 평범한 단어들이다 이런 거겠죠. 아, 그런 거군요. 그런 의미인가요? 난 아니, 그냥- 먹으리라. 그냥 우리 모두는 먹을이 아니라 그냥 먹을들 새끼들 또 우리 거 갖다 쓰네 뭐 이런 의미로 하신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것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해답편. 그리고 친구는 오랜 친구 중마고님이 세상에 신박하다가 신성기사 바퀴벌레였다니요. 제가 80년대생이긴 해도 게임을 안 해서 그런가? 신성기사 바퀴벌레 약어가 아니라 네.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나? 네. 성기사를 그냥 아 신기라는 말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쵸. 신기라는 말 자체를 신박으로 아예 그냥 대체를 해버린 그쵸. 거죠. 예, 신성 기사가 아니라 신성 신성 바퀴니까 그래서 그냥 뭘 대체한 거지. 전 지금까지 김성모 만신 작가의 대털에 나온 개나리의 대사 황산 이 쌈박한 땡땡 비슷한 그 어디쯤의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놀면 뭐하니 지미유의 신박 기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머글들이 모르고 그냥 쓴 거지. 아 진짜로? 신박하다. 뭐 그냥 그게 뭐 신박하다. 뭐 어쨌든 의미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네. 사실은 그냥 신기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지. 네. 하지만 더러워서 신기란 말을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신박한데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네. 자, 네, 남들이 써도 입에 짝짝 달라붙는다 단어가. 그렇죠. 근데 의미가 완전히 됐다. 음. 뭔가 더 신기의 약간은 뭐 상급 버전 같은 느낌이 있잖아. 비교 우위 뭐 이런 느낌. 우리는 약간 조롱의 의미를 쓰던 거였는데 이게 되게 좋은 아유 뜻으로 뭐 그렇게 됐어요. 좀 변질이 됐죠. 네. 자, 어둠 속으로 시즌 2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이번 시즌도 6편으로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리고 한 편이 한 40분 정도였나요? 네. 뭐 그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지난 시즌 마지막에 비행기를 타고 결국은 벙커 안으로 도착을 했어. 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군인들이 가득하지. 네. 그러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얘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초반은 아주 답답하다. 아 중간도 아주 답답하다. 저는 한 3편까지 계속 졸아서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네. 1편 보고 보다가 졸고 그 다시 또 보다가 또 졸고 2편 보고 또 졸고. 그래? 나 졸린 건 아니었고 그냥 답답했을 뿐이었는데. 저도 한 1편을 2번인가 3번 보긴 했어요. 계속 보다 일단은 졸아가지고. 전부 다 1.25배속으로 봤고 1.5배속으로 보니까 좀 느낌이 안 살아. 무서운 거 안 나오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쥐가 나중에 괴물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미리 말하지만 시즌 1만큼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 그렇죠. 저 1편에서는 그 비행기를 계속 이동하면서 가야 된다는 그 약간 긴박함 같은 게 있었잖아요. 여기도 긴박함이 있긴 있었지. 근데 그것도 뭐 좀 다르긴 했지만. 시즌 1에서는 그 되게 수많은 인물들의 각자의 사연이 합쳐지면서 되게 입체적인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시즌 2가 되니까 애들이 다 바보가 됐어. 애들이 다 이상해. 좀 세뇌를 당한 것 같아 뭔가에. 결국은 이제 새 집단과의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텃세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실은 일반 그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사실 그 법칙이 이제 잘 적용이 안 되는 세계가 됐고 그 새로운 집단인 군인들과의 이제 갈등이 이 시즌 2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형식은 똑같아요. 이제 각 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 캐릭터의 이름이 이제 화의 제목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과거가 조금씩 보여지면서 네. 캐릭터를 좀 뭐 더 깊이 있게 만드는 듯한 뭐 비밀을 약간씩 공개하면서 조금 더 입체적인 캐릭터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죠. 난 그래서 이게 오징어 게임 때도 이런 정도의 회상이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 그냥 요렇게 살짝 언급해주고 나갔으면 될 걸 너무 길게.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가 욕하고 오징어 게임이 구한 거지. 그러네. 어쨌든 이런 거는 굉장히 영리하고 효율적이라고 하죠. 보통 경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1화는 그래서 자라입니다. 네. 자라는 누구였냐? 그 도미니크라는 그 어린 아들을 모스크바 수술시키려고 데려가려고 했던 몸 좋은 엄마 있죠. 이게 이제 과거가 나오는데 뭐 낮에 술집인지 식당인지 바글바글해. 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 있더라고. 그쵸. 집합 금지가 없어요. 어떻게 이때 뭐 전 남편이라고 사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일단 가정에 있는 어떤 남자와 불륜 관계였던 거야.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도미니크였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장면이었지. 네. 그러니까 애를 지워야 돼 뭐 이렇게 했는데 안 지우고 그냥 놨던 거였어요. 그래서 밤에 뭐 그 부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살짝 보여지긴 하지. 자 그리고 이때까지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짝 보여줍니다. 네. 이 벙커 생활은 거의 야행성이 됐지. 해가 뜨면은 뭐 자야 되고 다 자. 뭐 해가 지면 이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어제 그렇게 됐고 이제 군인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데 새로운 캐릭터들은 이제 뭐 롬 대령 그러니까 뭐 앞머리를 약간 이제 코스염에 심은 듯한 그런 캐릭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토 대사가 여기 있어. 남자 여자 둘이죠. 남자 여자 두 명이 있고 요 나토 대사, 롬 대령 그리고 이제 여자 대사까지 포함하면은 뭐 어쨌든 이곳에 약간 리더처럼 보이지. 네. 가장 위는 약간 그 대령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스트 기후학자였지. 네. 약간 찐따 같은 기후학자. 근데 아는 건 많아. 이 사람 아니었으면 다 죽었지. 그렇지. 진짜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네. 저는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맥가이버였지 1편 시즌 1에서는. 여기서도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씨앗도 발화시켜야 되고 쥐도 살려야 되고. 엄청 바빠. 그러니까. 일단은 쥐를 잡아다가 햇빛에 살아남느냐를 계속 실험하고 있어. 쥐를 잡아다 밖에 이제 햇빛이 있을 때 뭐 놔두고 살아있기를 막 기도하고 하지만 과학은
느리고 잔인하지. 아무튼 그러고 이네스 얘는 인플루언서로 나왔던 여자애지. 네. 네. 나중에 보니까 뭐 디제잉 좀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 얘가 불을 내 가지고 식량이 타버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점점 벙커 안에서 민간인을 약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군인들이 얘네들 찐득이라고 나중에 부르지. 네. 피 빨아먹는 애들. 아무것도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일만 벌이는 애들처럼 이제 인식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계속 군인의 감정이입이 되던데. 처음엔 그랬지만 나중에 큰 반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1편만 보고 좀 되게 답답했던 게 이 도미니크랑 그 자라가 방에 갇히잖아. 왜 이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위기를 만들었냐라고 했지만 이게 맨 마지막에 풀어지면서 납득이 됐어. 네. 그리고 사실은 왜 거기 갇혔는지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네. 왜 저렇게 갇힌 거야? 뭐 그러니까 잘 왜 모르겠어. 돌아다녀? 왜 나대고 돌아다녀가지고 이 사다를 만들었냐?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봤거든요. 나는 그 전에 이미 다 봐서 네. 차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고구마가 계속 있다가 나중에 좀 풀어주긴 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 결국은 진짜 저 민간인들 저거 진짜 확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몰고 가는 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아무튼 그 요리하다가 이제 불을 내가지고 요 불을 내는 것도 얘가 혼자서만 되게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지. 네. 식량이 탔기 때문에 이제 뭐 노르웨이의 씨앗 저장고가 있는데 여기 털러 가야 되는 미션이 주어지게 돼요. 네. 이게 없으면 다 굶어 죽을 판이야.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뭐 처음 등장하는 사람 아닌가요? 마커스 대위. 잘생긴 남자애. 제일 짜증나는 애. 왜? 아니, 그렇지. 나중에 짜증 나는 거지. 이때는 뭐.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이 워낙 민간인한테 적대적이니까 얘만은 그렇지 않아서 좀 무리피한 정도는 이제 보게 되는 인물이죠. 근데 이네스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다. 네,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마튀에 기장이지. 얘랑 뭐 야쿠프 정비사, 아야즈는 이제 터키 어깨, 터키 주고. 터키 기도,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비셋 대사라고 나오는데 이 여자 나토 대사지. 태아 이름이 태아였어요. 아 그래요? 태아 아니었나요? 태아 맞아요. 태아. 그래서 뭐 비행기를 찾으러 일단 공군기지로 가면 돼. 근데 사실 이때 이제 거의 메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실비가 머리를 깎고 나오지. 네. 나 누구신가 했네. 나도 처음에 누군가 했어. 그러니까 거의 리더격으로 활동을 했잖아. 활약을 하고. 네. 근데 이제 1시즌 마지막에 테렌치오 하도 깽판치니까 네. 그냥 묶어놓고 온 거잖아. 네,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 죽인 거죠. 죽였지. 근데 자꾸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나가면은 이 기지를 벗어나서 나가면 분명히 테렌치오 시체를 볼 텐데 시체에 수갑이 차 있는 것까지 볼 텐데 그러면은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못 나가게 하는 뭐 요런 약간의 이제 긴장 상태까지 이제 반영이 됐지. 그래서 이제 인물 간 긴장 관계를 정리를 하면은 실비가 그래서 밤에 정찰 핑계로 요거 어떻게 하려고 나가는데 대령이 못내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해. 네. 동행하고 뭐 그러니까 열쇠 뭐 잘못 가져왔다 그러고 이제 안 가고. 그다음에 자라 같은 경우는 롬하고 엄청나게 항상 그러잖아. 그러니까 민간인 측에서 제일 까칠한 요런 여자로 나오고 롬 대령은 어쨌든 민간인들이 우리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불만이 너무 많은 거야. 그중에 제일 선봉이 자라였지. 그리고 이게 이제 빌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네스는 계속 그 남자 군인들하고 싸워요. 군인들이 찝적대잖아. 찝적대고 뭐 하고 하니까 뭐 니네 엄마 거나 빨아라 이 새끼야 뭐 그러고 욕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지. 그리고 아야즈는 이제 자라한테 고백을 한다. 그래서 전쟁통에도 역시 애는 태어나는구나 하는 진리를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니 또 그 와중에 또 거기서 또 부둥켜 안고 뭐 또 사랑이 싹 트더라고. 그리고 이제 자라는 도미니크와 같이 이제 벙커 방에 갇힙니다. 왜 갇혔는지 진짜 잘 안 보여줘. 네, 맞아요. 막 나가지 말란 도미니크를 따라가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방에 갇혔는데 그 도미니크가 그 쥐구하겠다고. 실험을 해야 되고 요거 갖다 주면 뭐 이렇게 초콜릿 2개. 뭐 받고 뭐 이런 게 좀 재미가 들렸어.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방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발전기 방이고 여기는 항상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열쇠가 없대. 그리고 발전기 방이니까 되게 덥겠죠. 네. 일단은 그래서 발전기를 껐어. 그랬더니 이 벙커 안에 모든 전기가 나갔는데 문제는 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으면 여기가 지하기 때문에 지열 때문에 한두 시간 있으면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다. 그렇죠. 요런 이제 어떤 타임 리밋이 딱 주어지죠. 네. 근데 이제 벽이 워낙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열려면은 비행기로 가가지고 뭐 기지 가서 토치를 가져와야 된다. 아, 이놈의 토치. 토치 이제 좀 들고 다니라고. 거기서 이제부터 그러잖아요. 그랬다 만들어. 진작 만들지 씨. 그러니까 빠바바바바바바바 그거 나오죠. 아무튼 포레스트가. 그랬는데 근데 이 무슨 벙커 안에는 토치 하나가 없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위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때 그 실비랑 야쿠프랑 그 나가다 롬 대령이 결국은 테렌치오의 시체를 발견을 하게 되지. 네. 이게 이제 토치 가지러 나간 거예요, 얘네들이. 누가 봐도 실비가 되게 말도 안 되게 뭐 자살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무 티나지. 어. 더. 그쵸. 그래서 계속 의심을 받고 사실은 롬 대령이 어느 정도 뭔가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얘를 자꾸 이제 추궁하는 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눈치챈 거죠. 그래서 이제 물적 증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계속 떠보지 심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수습하고 이제 공군 기지를 갔는데 하필이면 이 기지가 폭격을 당했어. 왜? 누가? 몰라. 끝까지 계속 안 나오잖아요. 이때- 나와요. 때까지는 맨 뭐 마지막에 나오지. 나오잖아. 잠수함이 쐈지. 아, 그랬지. 근데 이때까지는 러시아가 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 아 러시아 새끼들 이거 우리 이렇게 폭격했네. 근데 러시아가 가서 니네가 우리 공격했네? 이 까댐 미슬 막 이러잖아. 뭐 미사일 폭격됐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갇힌 도미니크는 그 호흡기를 차고 있었지. 네. 사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였잖아요. 네. 이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데 뭐 충전기는 방에 있고 결국은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이화는 제목이 로라예요. 그 흑인 간호사. 인기 엄청 많지. 과거가 무슨 뭐가 나오냐 막 찝쩍대는 남자 있어. 그 뭐 있잖아. 그 심장 인공호흡 아닌데 뭐지? 심장 마사지. 아무튼 그거 연습하고 있는데 남자가 엄청 찝쩍대잖아. 네. 그거 싫어하지도 않아 로라도. 막 그런 데이트를 하는데 아빠한테 딱 걸려. 응.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집이 강압적인지 알 수가 있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뭐 연애도 그동안 못하고 아무튼 뭐 그렇게 컸다. 네. 뭐 이 정도의 어떤 뒷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롬 대령은 아까 이제 갓댐 미스 이거 러시아 소행이다. 왜 이렇게 폭파했냐? 우리가 먼저 노르웨이의 그 씨앗을 차지하려고 가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선수 친 거다. 여기 폭파해서 우리 못 가게. 사실 거기 비행기가 있었잖아요. 얘네가 계속 타고 다니던 거. 그게 터졌지. 네. 그리고 그 멀리 가려면 사실은 뭐 헬기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라는 약간 그런 설정. 근데 그쵸. 후반에 또 그게 해결이 되더라. 그냥 가는 거 같은 느낌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씨앗이 엄청 양이 많아가지고 씨앗까지 다 들고 오려면 비행기가 좀 큰 거여야 됐어. 아 그렇지. 이 처음에는 이제 어떤 설명이었냐면 연료가 굉장히 이게 저질의 연료를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햇빛을 통해서 이 세계에 뭔가 물질이 바뀌어서 사람 죽은 거잖아. 네. 근데 그 저질 연료는 영향을 안 받았고 나머지 연료들은 영향을 받아서 쓸 비행- 수가 없는 설정이었어. 그래서 그거는 비행기 연료 비행기. 같죠. 그래서 비행기만 날아다닐 수 있다. 뭐 항공기만. 그러다가 이제 뭐 멀리 헬기도 막 다니더라고 그냥. 헬기는 저질 연료가 된대잖아. 마침 그 헬기가 러시아 거고 러시아는 되게 낡은 헬기를 쓰기 때문에 저질 연료도 된다. 잘 모르겠지만 된대. 그렇대. 아무튼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갇힌 자라는 뭐 한풍구를 또 노리지. 거기에 애가 어떻게 기어 들어가냐고. 잘 안 되죠. 네. 계속 실패하죠. 그리고 애가 또 건강한 애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 포기했지. 일단은 설득을 해서 발전기를 켜게 하자.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어라. 우리 대신에 너희 둘이 죽어야지 우리가 산다.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비행기 같이 타고 온 민간인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쵸. 그래서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또 갈등을 정리하고 가자면은 리크라는 그 약간 꾀죄죄한 노인네 하나 있었어. 노인은 노인네까지는 아니야. 아니에요. 거의 청년이었어. 아, 청년까지는 아닌데 작년이라고 싶지. 중년. 4, 50대 정도 되지 않아요? 네. 아무튼 뭐 그 정도인데 이제 그것도 그 뭐였지 무슨 채팅해가지고 모스크바 가려는 사람이었잖아. 네. 사람 얼마나 찌질한지 다 보여줬잖아요. 자기 뭐 보안 전문가라 이쪽 되게 잘한다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여기부터 다 아니었지. 저기부터 다 맨날 배신 때리고 약간 이런 성격이었잖아요. 여기서도 박쥐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그 군인들이 운동하는 거 보면서 자기들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 키우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휘둘리지. 그리고 뭐 평화가 좋다 어쩐다 하지만 자기 몸 보신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따 저기부터 따 하는 게 계속 보이죠. 네. 그리고 얘 때문에 사실은 일이 계속 뒤틀리는 게 보여. 그러니까 맞아요. 시나리오 작가가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고 보이죠. 자 그리고 오스만 얘는 이주 노동자라고 보이는 공항에서 이제 근무해서 뭐 어떻게 뭐 또 연료를 갖다 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지. 얘랑 뭐 이제 뭐 그 여대사랑 이제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대사는 이 오스만을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사람 빨리 그 도미니크랑 자라를 설득해가지고 발전기 켜게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스만은 이제 들어먹질 않은 거지. 계속 실비를 좀 기다리자. 가져올 것이다. 토치 가져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롬 대령은 결국 실비가 테렌치오의 그 수갑을 채운 영상을 봤어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동영상을 찾아서 또 틀어봤어.
틀어본 데다가 심지어 그거를 저장까지 해와. 그렇지. USB에다가. 그러니까 토치를 찾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이럴 사이에 찾았으면 벌써 찾았겠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느낌이 있고 뭐 미리 얘기하면 좀 그런 재미는 없지만 이 문을 닫은 게 사실은 이 롬 대령의 명령이었잖아. 네. 얘네가 갇힌 게 그게 최대의 반전이었지.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별로 열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민기적거립니다. 어쨌든 실비 얘가 사람 죽였네. 그것도 나토 군인을 죽였어?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네스는 항상 이제 벙커 밖에서 이제 통신을 담당하고 있었잖아. 네. 그 밖에 나간 애들이랑 이제 통신을 하고 있는데 그 실비 일행이 오면은 같이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같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살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 네. 너무 얘가 안에서 사고치고 막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군인들만 있는데 자기 혼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실제로 얘가 그렇게 말을 한 다음부터 점점 그 말이 현실화가 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막 복귀했잖아. 로마한테는 좀 반항을 하지. 저기 어떤 마을 뭐 27km 뭐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면은 토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대령은 계속 거절을 하지. 이때 실비는 약간 시간 끌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지만 실제로 가는 게 나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후회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간 끈다기보다는 몰랐어. 그러니까 대령이 자기를 의심하는지는 않았지만 뭐 물증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찾았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해가 뜨는 시간을 뭐 고려했을 때는 돌아가는 수밖에 없잖아. 그게 그냥 승복을 한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결국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빨리 발전기 켜라. 안 켜면은 이 민간인들 뭐 몇 분에 한 명씩 계속 죽일 거야. 뭐 이렇게. 그 이상한 사이코 같은 병장 하나가 주도하잖아. 그런 식으로. 걔가 여기서 제일 빌런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펠리페. 메인 빌런이지. 머리 검은. 근데 이해는 가는 게 이때만 해도 펠리페 병장도 롬 대령이 시켜가지고 갇힌 줄은 몰랐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럼 분명히 승객들이 와서 갇혔는데 지네들 실수로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계속 발전기를 안 킨대. 그렇지. 난 충분히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키라고 이 새끼들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뭐 총을 들고까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총든 군인들이 제일 무서워지잖아. 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네. 이쪽은 잘 몰랐던 거지. 아무튼 이렇게 돌변을 하고 점점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아주 큰 사단이 나죠. 이때 갑자기 이제 롬 대령 일행이 돌아왔어. 그래서 누가 나타나 뭐 이런 약간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드르륵 하고 총이 발사가 되고 네. 이때 하필 롬 대령이 사망을 합니다. 네. 지네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긴 하지만 원인 제공을 민간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군인들의 증오심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롬 대령은 되게 존경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 그냥 때리면 다 맞고 있더라고. 막 명령했는데 말 안 듣다고 막 엄청 얻어 터지잖아. 그러니까 롬 대령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군 생활을 잘했나 봐. 그러니까 상관이 때려도 이렇게 맞고 있고 뭐 그게 이제 군대긴 하지만 특히 이런 전시 상황이면은 훨씬 그럴 만도 하지만 어쨌든 금방 약간 그 군인 측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믿음직한 어떤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사망 끝 죽었어. 네, 그리고 이제 아야즈는 계속 이제 문을 두들기고 막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소용이 없지. 되게 진짜 거슬릴 정도로 계속 두들기긴 하더라고. 네. 군인들도 되게 짜증냈을 것 같아. 양 하면서 그냥 깡깡 소리가 계속 났죠. 결국 이제 잘하는 도미니크 호흡기 배터리 다 되자 이제 빼고 그냥 숨쉬게 하고 그리고 아야즈랑 마지막 대화를 문 밖에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 결국 발전기를 켜죠. 그래도 보통 이런 드라마에서 애들은 잘 안 죽이니까 도미니크는 어떻게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가차 없더라고. 근데 살 방법이 없었던 거지. 시나리오 그쵸. 작가도. 그리고 앞에 너무 밝게 나왔어 또 도미니크가 여기 와서 되게 건강해진 것처럼 약간 보일 법한 막 혼자 어른들도 못 잡는 쥐를 막 혼자 잡아오잖아. 계속 그거 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너 쥐 만졌니? 뭐 이런 거 뭐 그랬는데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지. 아들이 죽으니까 포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없던 공항이 생깁니다. 몇 시간 거리에 공항이 하나 더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리고 왜 서두르냐? 사실 뭐 공항이 있으면 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롬 대령이 죽기 직전 뭐 죽을 줄 모르고 여기 왔으니까 얘기했겠지. 러시아가 그거 먼저 가져간다 씨앗. 우리가 더 선수쳐야 돼.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가기로 된 거지. 그리고 결국은 뭐 로라가 뭐 아야즈를 위로하는 것도 나오고 그 로라한테 마음이 있던 호르스트가 뭐 이런 거 엿듣기도 하고 이 와중에 할 거 다 한다. 호스가 듣고 완전 개실망해가 삐지잖아. 거기 삐졌어 나 완전. 삐짐.
그리고 이제 롬 대령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군인들이 USB를 발견했는데 요 USB 안에 그 실비가 테렌치오를 묶는 게 수갑 채우는 게 담겨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야쿠프도 이제 실비를 추궁하다가 진짜 그랬냐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오케이 해주고 이제 도와주기로 하지. 뭐 그렇게 했지만 이미 상황은 실비한테 계속 불리하게 흘러가게 됐어요. 네. 3편은 이네스죠. 그래서 이네스의 과거는 뭐냐? 한 달 동안 뭐 정신병원 같은 데 들어갔다 나온 걸로. 정확히 언급은 안 되지만 그런 네. 것 같은 느낌이죠. 정신병원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병원일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그래서 안 좋아. 뭐안 좋았다가 나온 상태다. 근데 여기서 상태 보면 약간 불안해하는 증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그런 것 들더라고.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연료실 문은 열었어요. 그래서 자라하고 도미니크의 시신을 수습한 다음에 장례식을 치러주죠. 그리고 이제 새 미션이 시작되죠. 비행기 찾는 조하고 연료 찾기 조로 나뉘는데 마티웨, 마커스, 야쿠프, 실비, 테아 이렇게 처음엔 조성을 했는데 자꾸 이제 군인들이 실비를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조져야 되니까. 그렇지. 린치 뭐 이래. 그래서 실비는 남게 되고 연료 찾기에는 이제 오스만만 처음에는 가기로 얘네 했는데 이유도 합당했어. 왜냐면 실비가 조종사니까 우리 조종사 한 명 여기 남아야지. 니네 다 죽으면 어떡하니? 뭐 그리고 이런 거였지. 리더 껴 어쩌고 막 괜히 이러면서 민간인의 리더는 실비지.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그 파를 나눴어. 네. 힘쓸 애들 못 쓸 애들 하고 이제 뭐 린치 가을에 뭐 이렇게 나눠버린 거지. 네. 그게 되게 눈에 띄었는데 얘네들은 약간 의심 같지만 그냥 따르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총 들고 있는 군인이잖아 실상은. 그리고 이때 이제 방 안에만 계속 있었던 아야지도 나타나가지고 오스만과 함께 연료 찾는 임무에 합류하게 되죠. 이때 이제 아야지가 로라가 막- 남아야 되는데.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뭐야? 얘가 이제 절망한 상태였잖아. 네. 이미 자라한테 막 고백하고 막 둘이 부둥켜. 그렇죠. 네 입술 어떻게 생겼 다 확인하고 했잖아. 확인하자마자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도미니크도 되게 각별하게 생각을 했어. 그렇죠. 거의 아들처럼 생각했죠. 근데 죽으니까 이제 절망했는데 금방 일어나.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 보고선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다. 영혼은 이미 떠났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속 한 구석엔 그래도 복수하겠다는 목적은 있었던 것 같아. 복수라기보다는 뭐. 뭐 대가는 언젠간 치르게 될 것이다. 뭐 터키말 막 알려주고 어. 나중에 뒤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고 마커스가 이때 이제 이네스한테 자신이 못 돌아오면 보라면서 편지를 주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러브레터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치. 이때는 그렇게 어. 생각을 했죠. 연애 편지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얘기했어.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글이 훨씬 더 정확하고 편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새끼 쫄보네. 이 새끼 그 말도 못하고 그거 아야자 하는 거 못 봤냐? 씨. 이걸 못하네. 막 이렇게 군인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런 건 좀 재밌었는데 사실은 이거를 생각할 겨를도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잘 감싸가지고. 그렇죠. 이게 중의적인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따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갔더니 마땅한 비행기를 또 못 찾았어. 근데 또 근처에 다른 공항에 또 가재. 또 가, 막. 근데 그것도 왜 시간 많이 걸린다고 참고 갔더니 벤츠가 있네? 슈퍼카 벤츠가 있네? 협찬 받은 것 같아요. 차가 엄청 많았는데 그 와중에 뭐 제일 좋은 거였나? 뭐 제일 그랬어요. 빠른 거였나? 그러면서 독일 차를 또 마커스가 자기 독일인이 뭐 운전하네 어쩌네 하면서 막 가. 독일 부심아. 와. 좀 가져도 돼. 그랬더니 진짜 비행기가 있었어요. 좀 작긴 하지만 의자를 떼어내면 충분히 많이 실어올 수 있을 것 같대. 그리고 연료차도 이제 둘이 구해와가지고 합류하게 되죠. 근데 나 이 의자 떼어내는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보면은 최소한 20열은 넘었거든 비행기가. 뒤에 한 30열은 됐던 것 같아. 네. 아니 씨앗을 얼마나 많이 신으려고 그 몇 명이서 그 의자를 꼭 못 떼어내면 세상이 죽을 것처럼 말을 하는 그리고 거야. 그 생각도 있었어. 그냥 가는 동안에 빼도 되잖아.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씨앗 그냥 그 위에 이렇게 실으면 되잖아. 아예 씨앗을 못 실을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당위성이 있는 얘기인가 지금. 그래서 진짜 한 방에 많이 가져오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긴 해요. 그리고 진짜 그거 안 가져왔으면 이네스는 죽을 판이잖아. 그렇지. 그 불을 내 가지고 심장이 갑자기 그 넉넉한 것처럼 보였는데 약간 이제 뭐 파국이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많이 가져와서 뭔가 만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것도 있는데 네. 그 말한 게 맞기도 해. 너무 이거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설정이죠. 그쵸. 거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야 되는지 설명할 게 별로 없잖아. 이 씨앗을 싣고 막 이런 과정들 그냥 뭐 빨리빨리 맨날 처리했잖아요. 네. 뭐 연료 넣는 거 다 안 보여주고 맨날 이러잖아. 근데 이것만은 엄청나게 진짜 시간을 들여가지고 표현을 하더라고. 좀 그랬지.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자기적인 거 엄청 많잖아. 그 미친년 갑자기 거기다 왜 넣었니? 그거 말고는 가도 이제 한계가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거 비행기 뜨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띄우지? 얘네 다 사이도 좋고 이거 말이 안 돼. 그 미친년 태우자. 뭐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진짜 못 쓴 거죠, 사실은. 저 거기서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육성으로 멤버들 닫고 지랄이야! 이랬어요 정말. 그리고 그 미친 여자가 굉장히 꼼꼼하게 부시잖아. 꼼꼼하게 미쳤어.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선 그래서 지금 벙커 안에 이제 사람들이 더 모여 있고 실비가 테란치오를 죽인 장면들을 다 본 거죠. CCTV를 다 공유해서 본 거죠. 그 병장인가 그 펠리페가 그냥 작정하고 보여주지. 네. 모두에게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납득시킬 수 있는 거야? 너는 이제 죄를 졌어. 살인을 저지른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이해해. 근데 유독 이 군인들이 군인 죽인 거에 대해서만 그렇지. 그런 건 있어. 네, 항상 얘기를 할 때도 되게 예민하게 굴고 군인은 뭐 민간인가 뭐 다른 취급을 해야 된다는 듯이 뭐 묻힐 때도 같이 묻힐 수 없다. 네. 뭐 이런 식도 있고 네. 결국은 얘를 단죄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런데 정당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자기네들 똑같이 되잖아. 너무 미워. 때리고 싶은데 때릴 만한 이유가 충분하잖아. 네. 그래서 뭐 납득할 수는 없는 이유지만 여기서 이제 공포감이 이제 불거지는 거죠. 그리고 이 펠리페가 정당하게 뭔가 정권을 가져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권? 거기에 이제 병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나중에 되게 많더라고. 걔네들을 움직이려면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살인범이다.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많은데 얘가 필리페가 병장이잖아요. 거기서 그 위로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병장이 제일 높은가 봐 여기. 소대가 그렇게 된 거야? 나 그래 얘 조금 있으면 얘 말년인데 얘 제대해야지. 얘 뭔데? 아니 이건 한국이고 무슨 소리야? 얘네들 직업 군인이에요. 다 모명제야. DP 아니에요, DP. 그러니까 DP에 스톤 봐. 걔네 2010년대 갔으나. 그러니까 DP 이 생각이 나가지고 병장 나부랭이가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 가혹행위는 있더라고. 그러게요. 뭐, 그래. 그 정도야 뭐. 자 일단 3화까지 내용인데 네. 일단 너무 답답하죠. 네. 죽을 것처럼 답답해서. 3화까지 내가 그랬잖아. 고구마가 잔뜩이라고. 아니 근데 4화에 등장하는 아까 지금 말했던 그 미친년 지하 때문에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난 그것도 그렇고 3화까지 오면서 그 원래 비행기에 있었던 탑승객 멤버들이 뭐 물론 그 힘든 과정을 같이 겪은 건 맞아. 근데 서로 본 지 얼마 안 됐잖아. 며칠밖에 안 됐잖아. 근데 거의 가족 이상으로 서로를 챙겨주더라고. 그거는 근데 저는 그건 맞을 거라 그치. 생각하는데요. 같이 생사의 고비를 넘었던 동지잖아. 그렇죠.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밖에 적이 있으면 내부에서 묻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음. 새벽아 하면서 우리 같이 팀을 하자 뭐 이런 거잖아. 전우회가 생겼겠지. 이쪽도 이쪽 나름에. 그랬다고 이해는 되지만 네. 사실은 시즌 1에 비해서 몰입도는 너무나 떨어졌다. 다시 말하지만 엄청 졸아서 몇 번을 다시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 정도였고 내가 계속 물어봤지? 재밌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밌어지는 거 맞지? 근데 결국 아무도 뚜렷한 대답을 안 내가 해줬어. 얘기해줬잖아. 뚜렷하지 않거든. 자기도 봤기 때문에 나도 봐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서 나 결국 다 봤잖아. 씨. 나 고구마는 해결된다. 그 정도만 알려줬지. 자기가 본 게 너무 억울하니까 나도 보게 만든 아니 거. 억울한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랬는데? 네. 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난 다 봤지롱.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재밌냐고 나 물어봤는데 그 대답은 아무도 안 해줬어. 난 나쁘진 않았다 정도.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 일단 그 정말 중요한 내용은 네. 정말 정작 중요한 내용은 4, 5, 6편에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씹을만한 구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한 편 더 288도 어둠 속으로 시즌 2 두 번째 편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좀 들어주세요. 우리 때문에 이거 어둠 속으로라는 드라마도 알게 되고 다 아니 보셨잖아. 재미없던 얘기 좀 그만해. 그럼 안 들으실 거 아니요. 아니 오징어 게임도 우리 그냥 막 재밌다고 깠잖아요. 하자고. 나 오징어 게임 나는 그냥 그랬지만 재밌게 본 것처럼 얘기했어. 왜? 아니 뭐 DP도 그냥 DP는 안 보셔도 우리 방송 듣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죠. 자 일단 끝내봅시다.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